범인은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미 범행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사이보 표선우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표 기자, 서현역 칼부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 중 아닙니까? 네, 지난 3일이었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2주 만에 또 흉악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특공대까지 돌아다녔던 모습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런데 이번 사건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일어났죠. 2021년 한 해 동안 산에서 10,000건에 달하는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도 64건이나 됐습니다. 경찰 순찰이 인적이 드문 곳까지 포함했어야 한다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경찰도 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앞선 조선 최원정 사건과 다르게 범행 도구로 흉기가 아니니까 다른 게 쓰였습니다. 바로 너클이었잖아요. 이 너클은 보통 호신용으로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호신용품이 지금 범행 도구가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클 하면 사실상 호신용품으로 네. 대표가 되죠. 실제로 인터넷에 너클을 치면 호신용이라는 키워드로 판매가 되고 또 누구나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신용이 끔찍한 도구가 돼서 돌아온 건데 과거에도 너클이 이런 위험한 도구로 쓰인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 금속 너클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실명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너클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고요. 아. 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사실상 불법 무기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규제 필요성이 공론화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부각이 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등록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고 구매 장부를 갖다가 이제 기입하게 하는 뭐 최근 서현역 이 칼부림의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하고 범행하고 무조건 연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어떻던가요? 네, 피해자 가족들은요,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는 받은 적은 있는데 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아이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진료 이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충분한 원인이 조사되기 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분노범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현역 사고 같으면 분명히 피해망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코로나 3년간 방치된 정신질환의 문제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또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어젯밤에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길이 20cm의 훼칼을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된 건데요. 네.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피의자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더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참을성이 더 없어진 걸까요? 지금까지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